6월 3일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그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 톱을 장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제안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7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뿔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숙려를 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월요일 날이 밝자마자 쓸데없는 소리라면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명분이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것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란이 종식 안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입 안에 이미 떡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빨을 앞니빨을 이렇게 다물기만 하면 그 떡을 목구멍으로 삼킬 수도 있는데 입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떡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나눠 먹고 뭐 이런 제안으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런데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건 것은 많은 국민들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난 그 순간 이제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이제 보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광화문 일대 그 지저분하게 처 있던 모든 천막도 말끔하게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주말부터 철거가 돼서 이제 광화문이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은 곳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입 그의 마우스 입에서만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몇몇 사람들 입에서는 아직도 내란 타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가 바뀌어서 4월 7일 이 사람들은 아마 내란 타령으로 4월을 보내고 5월이 되면은 무슨 뜻이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 쪽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5월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자 그런 말과 함께 명태균 스캔들 이른바 명태균 특검 이걸로 이제 국민의힘의 그 마지막 선정된 대통령 후보를 또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낙점이 되기 전까지는 내란 잔당 세력, 내란 세력, 내란 협력 세력, 내란 종범들 이들까지 깨끗하게 숙청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굴려갈 가능성이 있고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개헌은 아니 된다. 개헌 그 필요성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개헌은 아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4월은 내란 그 뒤끝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어. 그래서 내란 종식이 먼저야. 그리고 넥스트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나오면 어떻게든 명태균하고 엮어갖고 그 다음 또 시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거 아마 웬만한 국민들께서는 다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한 얘기를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이겁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에는 전 국민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마 일부 정치 세력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것이 한 30%쯤 되고 나머지 70%는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제안을 하자마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라고 했던 김두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부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논점을 흐린다. 논점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적군이지만 민주당 내의 비명계 그 후보들도 적군으로 이제 치부를 해서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를 함께 묶어서 논점을 흐리려는 세력, 일부 정치권 세력으로 묶어서 얘기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계엄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면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자. 이것은 지금 매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호남 민심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겠다. 이런 전략을 밝힌 거고, 또 하나는 계엄 요건을 강화를 하자. 그런 요소를 헌법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겠다. 4월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양수겸장의 그런 목적이 이 말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87 체제 종식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커니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87 체제에 의해서 우리는 지난 40년 가까이 정치 실험을 했는데 이제 87 체제는 소명을 다 했다. 아니 10수년 전부터 이미 소명을 다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아직도 87 체제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손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2025년이 됐는데 이제야말로 87 체제 36년 38년 된 87 체제 이제 손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그분은 87 체제 종식됐다. 이미 종식됐다. 그러면 87 체제가 종식됐으면 지금은 무슨 체제냐? 지금은 사실상 이재명 체제다. 지금은 사실상 이재명 1극 체제요.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라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가 이재명 1극 체제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재명 1극 체제요. 그리고 곧이어 우리나라 행정부도 이재명 1극 체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상권 분립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고 곧 이재명 체제가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하순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그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을 내린 것, 그리고 4월 들어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한 가지도 꼬투리 잡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하게 파면 조치한 것, 그래서 이재명은 날개를 달아준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 그것도 8대0, 저쪽도 통무죄 이렇게 한 것은 드디어 87 체제가 끝나고 이재명 체제가 시작된다는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참담한 현실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재명 체제입니다. 개헌을 하려고 해도
가령 우원식도 찬성하고 있고 권성동도 찬성하고 권영세도 찬성하고 김두관도 찬성하고 김경수도 찬성하고 여야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계의 원로들이라고 하는 전직 총리들, 국회의장들, 대법원장들, 헌법재판소장들, 우리나라 정치 관계의 그 모든 원로들이 개헌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가로막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야 하고 이재명이 한마디 해버리는 순간 그 이전까지 했던 모든 개헌 논의는 꽝입니다. 꽝. 하나만한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국회 3분의 2 찬성 이전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혹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려면 발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발의 못합니다.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할 수 있는데 국회는 제적의원의 절반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발의를 하든 대통령이 하든 국회를 하든 발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국회가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할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이전에 우원식 아니라 우원식 할아버지가 개헌을 제안을 하고 대한민국 헌정회 또는 우리 정치의 원로들 그리고 모든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 지금은 개헌을 해야 될 때다. 좌파 신문들까지 한겨레, 경향신문 어디 다 일치는 말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어도 이재명 딱 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순간 그건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극 체제 아니고 무슨 체제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체제 아니고 무슨 체제입니까? 서울고법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통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그리고 이달 들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파면 결정을 전원일치의견으로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이 우리가 현재 보루로 가지고 있다는 그 사법부조차도 이재명 체제를 추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체제 하에서 사실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경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맥 빠진 얘기죠. 김 빠진 맥주를 놓고 네가 마셔 내가 마셔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김 빠진 맥주 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경선 논의입니다. 그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국민 전체한테 물어보려니 아니야 당원들 의견도 중심해야 돼. 민주당은 당원이 지금 500만 명이랍니다. 500만 명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다 쇼고 제스처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들러리를 여러분 스포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마라톤을 가령 뛴다고 합시다. 자마이카 선수 2명 마라톤 선수가 국제 마라톤 대회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 자마이카 선수 2명이 출전을 했어요. 거기서 에이스 1명이 있고 다른 1명은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이 금메달 강력한 우승 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5m 앞에서 뛰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거의 종착역이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서 빠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이 에이스가 금메달을 노리게 되는 것. 이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 빙상 경기에서 스케이트 선수도 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없다 이거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금메달 후보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그리고 그 금메달 후보에게 다른 나라 선수가 접근해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 겸 그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경선을 치르는 것은 이른바 들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옆에다 세워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선 잘못 치르면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다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컨벤션 효과는 포기를 하고 그냥 이재명을 일극 체제를 추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뭐 이런 이들은 아마 출마를 선언하기는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마 출마 선언을 하는 본인들도 본인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 말고도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있죠. 전재수 의원, 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도 뭐 들러리 후보 중에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그 사람들도 출마를 선언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본인이 최종 주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문무게를 어디까지 불릴 수 있을지 이것이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의 대선이 끝났느냐? 그건 물론 아니죠. 본인은 이미 다 끝난 듯이 주변에서는 벌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는 듯이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벌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또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의 3대 변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반 이재명 정서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보다 한 1.5배쯤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재명은 안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3일까지는 살아남아가지고 이재명이 안 되는 쪽으로 투표를 하고 말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1점 몇 배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명불상의 그 누구, 중도층의 마음을 잡게 될 그 누구, 곧 나타나게 될 그 누구, 그 보이지 않는 그 얼굴하고 지금 싸우는 것일지 모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반 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재명은 결국은 그 누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움이다. 자기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주홍글 시인 혐오감. 이재명만은 절대 안 돼. 형수에게 그런 욕을 하다니. 그러한 것은 지난번 대선 때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2022년 3월 9일에 치러졌던 대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박수치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안 돼. 그렇다면 나는 윤석열이야.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와서 3년 뒤인 올 봄에 입장이 바뀌었느냐? 천말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은 안 돼라고 했던 40% 안팎의 이분들은 2022년 3월에도 계셨고 그분들은 그대로 2025년 이제 6월 3일에도 아마 똑같은 투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3대 변수 중에 첫 번째는 반 이재명 정서. 이게 아마 2025년 조기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층 표심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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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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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 30% 30%대 10%다. 30% 국민의힘 여당 쪽 지지자, 30% 머리가 두 쪽 나도 나는 야당 후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0% 사람들은 사실은 여야 어느 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중도층들, 나는 중도층이야 하고 폼 잡으시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은 존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도 대개 선거가 이틀 남고 하루 남고 이렇게 되면 다 입장 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국면에 포괄적으로 실망한 나머지 난 누구도 싫어 누구도 싫어 누구도 싫어 그러면 본인께서 조금 더 유연하고 본인의 선택지를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환상에 이런 계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저 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가 뭘 알아? 나는 중도야. 네,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분석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도 다 입장을 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십수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특히 선거에 있어서 중도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쪽이기에 그런 분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도층에 있는 이 30% 그러니까 30대 30대 30 나머지 10은 뭐냐? 정치에 관심 없으시는 분들입니다. 투표하면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 계세요. 네. 아이 난 그거 뭐 싫어 그냥.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난 총리 이름도 모르겠는 걸 뭐 파면됐다고 일주일 뒤에야 파면됐다는 얘기 알게 되시는 분들.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한 10% 10명 중에 한 분쯤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나머지 10%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나 하는 일 제대로 하고 나는 내 먹고 사는 일에 나는 주력할 뿐이야. 그래서 이제 3대 3대 3인데 그래서 이 30, 30씩 가지고 있는 여야가 마지막 30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30을 15, 15씩 나눠 가지면은 이제 팽팽하겠으나 20대 15로 나눠 가지면 20을 가져가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계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의 마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러는 분들 아마 내심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표면화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그 중도층, 중도층이 이 선거의 최대 변수다. 이것은 아마 50년 전에도 똑같이 분석했을 겁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하는 그 타령에 해당되는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 이번 주 중으로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저 정치가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관한 것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지금 정치판 국민의힘 후보군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유권자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이련이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냐, 거리를 유지할 것이냐, 가까이 할 것이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대표를 어당팔 황우려 전 대표를 아마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유권자들 중에 38%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대답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20대가 62%, 30대가 48%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계 숫자, 여론조사의 통계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번 조기 대선도 2030들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튼 아침에 개헌은 못하겠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국민투표법 개정, 다른 하나는 여야가 동참하는 개헌특별위원회.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개헌특별위원회. 여야가
뭐 이렇게 숫자 비율을 맞춰서 한 20명 정도로 개헌 특별위원회 지금 오늘부터 뭐 새롭게 뭘 쓰고 뭐 자꾸 수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캐비넷을 열면은 그동안 했던 개헌 논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내 키보다 더 많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만 탁탁탁탁 골라내면은 그거 하루 저녁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거 서로 뭐로 맞대고 하면은 사실 개헌안 초안은 2, 3일새에 낼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느냐 이것이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럴라면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자빠졌으니까 개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 특별위원회가 만약 난항을 겪으면 이제 개헌은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헌 특별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게 표결에 붙여질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만 하는 얘기 꽝이지요.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인 건데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은 유연적 요소가 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재외 국민들의 그 투표 자격을 제한했던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무효, 유연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관련 법을 지금까지 고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투표가 그냥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다 직무유기죄로 저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가지고 세배 1년치씩 이 박탈해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냥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닌 겁니다. 헌재에서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유연적 요소가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은 국회의원들은 숨도 안 쉬고 그 다음 달 국회에서 이 법을 손질해서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